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슈는 항상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다 보니 영상을 만들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잘 준비해서 양질의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기다려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테슬라 차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테슬라 로드스터 및 사이버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물을 피해가며 자동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그렇게 구현한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조금씩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럼 자율주행이 실제로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만약 자율주행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타샤라는 재무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2021년 3월에 쓰여졌습니다. 작년에 아크인베스트에서는 2024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한 주당 7,000달러까지 오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분할 되었기 때문에 한 주당 1,400달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2025년에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다시 생각해보면 2024년까지 1,4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1년만 더 지나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오른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3,000달러까지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 그 근거가 있을 건데 그때 사용한 모델이 몬테카를로입니다. 몬테카를로는 스타니스와프 울람이라는 수학자가 개발한 방법으로 모나코 근처에 있는 유명한 도박 도시인 몬테카를로의 이름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도박의 도시이다 보니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무언가 실험을 할 때 뭐든지 실제로 시험해보고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항상 시간, 돈, 공간, 기술의 제약으로 인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야 할 때만 굉장히 많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없다 보니 레퍼런스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여러 케이스를 대입해서 반복 실험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때 나오는 결과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여 예측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언가 예측할 때 시뮬레이션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인자들을 만들어진 모델에 넣고 나오는 결과를 보고 예측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아크에서는 34개의 인풋을 넣었다고 합니다. 34개의 인풋을 통해서 4만여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케이스, 최적 케이스, 최상 케이스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2025년에 3,000달러까지 간다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600달러 중반이니 지금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5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2025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1,500달러 정도 되거나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도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4,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25%의 확률로 4,000달러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보자면 몬테카를로 모델로 분석해본 결과 2025년까지의 50% 확률로 3,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의 확률로 1,500달러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25%의 확률로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표는 왜 테슬라의 주가가 2025년까지 4,000달러나 혹은 1,500달러까지 간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모델을 사용하여 4만 가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타당한 결과만 뽑아서 만든 표입니다. 그중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라이드웨일은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박스는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이익이고, 파란색으로 칠한 박스는 자율주행으로 얻은 이익입니다. 빨간색의 케이스는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우버와 같이 기사가 운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테슬라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없을 경우 주당 $1,5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파란색 박스의 경우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서 그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테슬라의 주가를 $4,000까지 견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행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이 운행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의 금액 차이를 수정해 본 결과, 사람의 경우 1마일당 $1.85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0.28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행하는 경우 1마일당 가격은 $1 정도 들고 수익은 $0.25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들을 듣다 보면 그럼 자율주행이 되어야만 주가가 오르는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FSD V9이 배포되었습니다. 기존의 FSD 버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 정도였는데, 이번 배포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좋아진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과 달라진 점은 UI가 우선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8.2 버전입니다. UI를 보시면 V9 버전 이전과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9.0 버전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기존 시각화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선의 디테일, 신호등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전 버전과 V9 버전을 놓고 비교하면 차이점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의 디테일이 달라졌고, 더 큰 차이점은 V9 버전에서는 세단, SUV, 트럭 등을 그리면서 자동차 주변의 차량 유형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8.2 버전은 물체는 어느 정도 판단하지만 차량의 유형까지는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은 마주오는 차량인데, 차량인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차량인지 알지 못해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던 점은 주위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 점이었습니다. 전방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등 카메라 비전 기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지만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해 비전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2021년 1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는 이미 레이더가 필요 없음을 언급하였고, 실제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레이더를 제거한 순수한 카메라를 활용한 비전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레이더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레이더가 필요한 이유는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 안개 등 악천후에 강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동작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레이더가 빠지면서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에서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안전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율 비상 제동 및 차선 이탈 경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저도 이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퓨얼 비전이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V9이 새로 릴리즈 되면서 레이더가 빠지게 되었고 안전 등급은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UI를 확인해보니 카메라 비전 기술은 이전 버전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전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